네, 강영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영석입니다. 우리 3.1절 집회가 정말 건국 이래 최대 인파가 모인 집회였습니다. 네. 이번 주 3월 8일 집회는 그보다 더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 예, 집회 현장마다 제가 강영석 변호사를 만났거든요. 예, 3.1절 어떠셨습니까? 저는 3.1절에 원래는 그 오프닝 그 연사 1시부터 시작이니까 1시 반쯤 이봉규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마이크 당겨 주시네. 네, 예. 한다고 했었는데 네. 비 오고 뭐 이러는 바람에 늦어져 가지고 예. 뒤로 밀리다가 3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네, 결국 정광훈 목사님하고 같이 메인 연사로 올라가게 돼서 맞아요. 네. 네. 그 장면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역시 존버가 중요하다. 거기서 시간 없다 뭐 이런 걸로 그냥 나왔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계속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 단상 위에 주최 측에서 미안해가지고 윤상현 의원, 강영석 변호사 나란히 앉아 계시죠. 네. 저는 단상 안에서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뭐 그 정광 목사님이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참 이렇게 공개하기는 뭐하지만. 예, 그래요. 근데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질문드릴게요. 네. 그 오늘 아침 갑자기 8대0 괴담이 막 돌고 있어요. 네네. 예, 헌재가 8대0으로 만장일치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네. 이러려고 한다 이런 괴담이에요. 네. 예. 그 괴담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누군가가 유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예. 그게 지금 뭐 8대0을 시도하는 건 처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예.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근데 8대0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이 3.1절 이 집회의 충격이 크다. 네. 라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건데 그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45명이 나왔습니다. 직원들 집회에 네, 예. 자기 집회 거기 이재명이 총동원령을 내렸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45명이 나왔다는 건 그 145명의 보좌진 9명까지 하면은 1,450명이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예. 지역구에서 버스로 몇 대씩은 동원을 했을 테니까 한 사람당 뭐 100명, 200명씩은 동원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날 뭐 경찰 추산 최대로 해도 18,000입니다. 네. 근데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관련 유관 단체들 다 끌어모았거든요.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이 18,000밖에 안 됐다는 거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 때문에 이 플랜 B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플랜 B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여론 그 뒤로 갑자기 갤럽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민주당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갤럽과 리얼미터가 동시에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공정이나 뉴데일리 쪽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종전하고 동일해요. 근데 갤럽하고 그 리얼미터만 좀 튑니다. 그것도 숫자로 튀는 게 아니라 중도층에서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숫자 자체를 어떻게 너무 만지긴 좀 뭐하니까 중도층에서 갑자기 중도층이 3.1절에 인파가 많이 모이면 중도층 지지율이 줄어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예요? 아니 3.1절에 인파가 많이 모여서 중도층이 이쪽으로 많이 왔다. 그건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3.1절에 인파가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중도층이 여기에 반발해서 저쪽으로 옮겨갔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을 빼고 조사를 계속해요. 네. 예. 갤럽하고 리얼미터만 유독 자기들은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빼는데 대통령 지지율을 뺀 상태에서 나머지 이상한 방식으로 그 당 지지율이나 다른 거를 끌어내릴 듯한 그런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걸 인용하는 매체들조차도 왜 이렇게 튀는 결과가 나왔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어서 그 갤럽과 리얼미터가 생각보다 안 먹히고 있다. 갤럽 리얼미터 발표 후에 여론조사 공정이나 또 저희가 자체 조사한 평판연구소 그다음에 오늘 제가 소개한 그 여론조사 민 그리고 뉴델리 그게 이제 그 여론조사 민인데요. 그거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 저희 조사는 47, 그 뉴델리는 46.9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당당하게 조사를 하고 네. 다른 그 이 사안들을 조사를 하면 그게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것들이 마지막 발악이다. 여론 조작. 그리고 나서부터 괴담 유포. 그리고 나서부터 8대0 얘기가 또 이제 도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8대0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네, 어떤 분이 그냥 아니 8대0이면 네. 마은혁이한테 왜 그렇게 매달리냐? 네. 전혀 매달릴 이유가 없죠. 오늘이라도 발표하면 끝날 텐데 네. 왜 그러냐 너네. 그러니까 이걸 비슷한 사례를 예. 마은혁 2월 3일에 결심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때도 그냥 마은혁 선고를 할 수 있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2시간 전에 변론 재개하고 연기했다는 건 네. 그 각하 요건 그러니까 그 국회 의결이 있었냐 요거 가지고 논란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변론 재개를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런 논란 마은혁 판결을 굳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2월 27일에 판결을 했다는 건 네. 마은혁이 안 들어오면 조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은혁을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헌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네. 최상목이가 좀 또라이래도 그래도 네. 그 표현을 잘해 주시네. 네. 지금 보니까 저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그건 네.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이 아니라 오늘 네. 기사는 전원 국무위원 전원이 보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버티면은 뭐 마은혁이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8명 갖고 하는데 그러면 이진수 방통위원장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 2월 3일 날 연기한 것도 그렇고 전체 보면 4대4 또는 최소 5대3. 네. 으로 지금 깨면은 그 대통령 기각이다. 네. 각하다. 네. 대체로 그게 지금 그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뭐 저도 하여간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한 명은 아주 완강하게 반대다. 어. 완강하게 그러니까 아하. 탄핵 기각. 탄핵 기각이다. 네, 탄핵 기각이다. 3명은 아리까리. 아리까리. 네, 3명은 이 평이하면서도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보여주긴 하는데 4명은 뭐 확실하게 인용이고 지금 그게 이제 전체적인 대세인데 그 3명이 50%라고 치더라도 지금 참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저 좌파들이 8대0이라고 기정사실 된 것처럼 네. 유포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 자유파한테 기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이 애매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조선일보라든지 네. 여러 언론들이 그거 보면은 아이고 이제 뭐 대통령 탄핵인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어쨌든 또 편성하거나 줄을 서려고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좀 막판에 뒤집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좌파들의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8대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8대0으로 가게 될 것이다. 왜냐 이전에 2번 탄핵 때도 다 8대0이었기 때문에 예. 하여간 전원 일치였기 때문에 노무현 때도 그렇고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기 금요일 날 선고한다는 이유도 노무현 박근혜 둘 다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이다라는 건데 네. 헌재는 원래 요일 구분이 없거든요. 네네. 대법원은 목요일 날 하는 걸로 돼 있지만 헌재는 네. 요일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정미 재판관이 그 선고하고 다음 날인가 아마 퇴임했을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퇴임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요일 날 안 하면 다음 주로 넘어가면 못 해요 선고를. 예. 그래서 금요일 날 했던 거거든요. 네. 금요일 날 해야 된다는 뭐 특별한 이유도 없고 지금 그래서 이제 14일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14일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갈지는 이제 평의를 계속 해봐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이 평의가 이렇게 팽팽한 상황이면 다음 주에 선고를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일단 8대0 괴담은 그건 택도 없는 얘기다는 거는 이제 뭐 잘 근거가 전혀 설명하셨고. 없어요. 근거가.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 구속 취소 심리인데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열흘의 말미를 줬는데 그 열흘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줘야지.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지기현 판사가 예. 아주 전형적인 강남 좌파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하, 예. 네. 개포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강남 네. 출신이긴 한데 약간 강남 좌파다. 음. 그래서 결정 안 하고 계속 뭉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냥 헌재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구속 취소를 각하 네. 계속 구속 상태 유지
이거를 때릴 자신은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기각하고 구속 취소 기각하면 그건 또 욕 먹으니까 네, 그건 또 하기가 싫고. 아니 그건 판사도 아니지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기현 판사는 어차피 이 사건 판결은 못 하거든요. 본인이 뭐 얼마를 입건 간에 이 판결은 못 해요. 그러니까 이 구속 취소 부분만 빠지면 네. 자기는 부담은 없는 거예요. 아하,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빨리 판결을 해주면 그 판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특히 기각되면 바로 구속 취소하고 인용되면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대한민국 판사들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 이렇게 강단 있는 판사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단 있는 판사는 끝까지 못 가요. 또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자, 어제 그저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요즘 뭐 중요한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는데 10대 청소년들이 광장에 나선 거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예. 또 그리고 그 처음에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모였던 학생들 수보다 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네. 점점 더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걸 보더라도 네. 이 10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론의 분포도를 봤을 때 10, 20, 30은 우파 우위다. 그거 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리고 또 10대들 사이에서 아주 그러니까 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이 짤 같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밈 짧은 영상, 짧은 영상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간 어떤 특정한 현상을 이제 밈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밈이 노무현 그 조롱하는 게 밈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지. 나이가. 그러니까 2009년생 이후는 아예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 태어났거든요. 아하. 예. 저희 막내만 해도 2009년생이니까 사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노 저랬노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응디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저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하면 굉장히 욕먹을 거라고 막 그러는데 우흥이라고 아세요? 모르겠어요. 우흥 모르시죠?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엉이 바위 얘기를 하면서 무슨 다큐 같은 거에 나오나 봐요. 우흥 하고 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우흥이 완전히 지금 그 애들 사이에서 뭐 하면 우흥 하는 게 약간 그게 무슨 이렇게 약간 좀 놀리는 듯한. 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지만 약간 빈정거릴 때 우흥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반응이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우흥 그냥 그게 그러니까 카톡에 보면 단톡방에 우흥이 안 뜨는 경우가 없는 그게 아주 그냥 그리고 뭐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문제앙이고 그게 이제 완전히 10대들 사이에서 퍼졌다는 건 그게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데 뭐 따라하는 거 하는데 요즘은 어디 그냥 다 보수 우파 그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빌러티라고 얘기하는데. 있어빌러티. 좌파 행세하는 예전에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했었죠. 좌파하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좀 있어 보이려면. 있어 보이려면 좌파 행세하고 약간 뭐 이렇게 고민하고. 그 뭐 연예인들도 무슨 개념 연예인. 개념 연예인. 요즘 개념은 이제 우파입니다. 야, 그게 민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승환 씨가 완전히 그 조롱의 대상이 된 게 60살 넘어가지고 아직도 어린 왕자 행세하면서 미국을 갔니 안 가니를 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하네. 그 사람이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습니다. 그 나이도 처음에 한참 속여가지고. 참. 자, 우리 강영숙 변호사도 감옥 경험이 있죠. 네. 징벌방 가보신 적 있어요? 징벌방은 거기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해야지 가는 건데. 아니 스탑 더 스틸 읽고 빌려줬다고 두 사람이 징벌방 17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게 너무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유정아 변호사가 그 글을 올렸을 때 이게 지금 요즘 교도관들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거 좀 안 믿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거기 그 남부구치소에 6명을 지금 변호를 하고 있어서 저희 변호사가 가서 만났더니 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징벌방에 있는 예, 징벌방 갔다 온 5일 갔다 온 그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지금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 남부구치소장 잘하셨네. 박경선인가 하는 아마 남부구치소장이 그런데 여성입니다. 남부구치소장과 네. 그 징벌방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뭐 인권위 제소를 할 수는 없고 네. 이 징벌방을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게 너무 뭐 너 교회를 못 다니게 하겠다 또 그리고 뭐 대통령이 내란을 해가지고 니네가 고생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건 정신적 학대.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인권위 제소를 하는데 인권위 제소한 그 제소 소장을 받아보니까 네. 뭐 내용이 아주 그냥 뭐 이건 뭐 도저히 뭐 거짓말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 그래요. 쫙 있더라고요. 제가 또 왜 흔들렸었냐면 저희 제보란에는 또 남부구치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의 누나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걸 막 보내왔어요. 자기랑 뭐 구치소 교도관들과 주고받은 카톡 같은 그걸 보면 또 뭐 약간 뭐 다른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뭐 이건 뭐 명백하게 당사자가 제소를 했으니까 그 제소한 내용으로 저도 어제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징벌을 한 이유는 스탑 더 스틸을 본인이 보고 나서 다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같은 방 내에서는 만화책 같은 거 같이 돌려보고 다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책을 뭐 이제 뭐 좀 그걸 문제 삼는 거는 이제 이상한 문서라든지 책 자체가 좀 뭐 불온하다든지 뭐 이런 거를 아니면 방방별로 주고받았을 때 주로는 무슨 저 음란물 같은 그런 거가 거죠. 어떻게 불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걸 돌려본다 그러는 거는 제재할 수 있어요. 또 제재해야 되는데 그런 제재를 목적으로 그 조항이 있는 건데 스탑 더 스틸을 그걸로 이거는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봐도 좋다고 해서 도서 반입을 허가한 책 아니에요. 이거를 아마도 한 사동 안에 같은 방은 아니고 한 사동일 텐데 다른 방으로 넘긴 것 같긴 한데 그걸 가지고서 그것도 징벌방을 때린다. 그 징벌방은 추가로 기소하는 것 전 단계의 최고 높은 징벌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징벌방이라는 게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던전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혼자. 던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아주 조그만 그 0.9m, 2.5m 요런 정도의 넓이의 아주 작은 방에 보통 이제 조그만 창이 달린 경우도 있고 아예 막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하여간 징벌방이라 그러면 먹방이었어요. 먹방이었는데 먹방이 너무 비인권적이다 해가지고 조금 빛을 들어오게는 하는데 정상적인 이런 조명은 아니고 상당히 어두운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간 그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좁은 그런 방에다가 넣어놓는 건데 하긴 이 현직 대통령을 불법 구금을 하고 그 서신 금지에 외부인 접견 금지까지 하는 이 무도한 자들이니까 그 뭐 이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지금 그 구속돼 있는 이 청년들한테 이런 그 가혹 행위를 한다는 거는 지것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익명성 뒤에 숨어 있을 때 무서워하거든요. 누군지 밝히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지금 그래서 저희는 뭐 고성국 TV에서도 그 박경선 이렇게 이름 치면 나오거든요. 남부구치소장. 그 얼굴 한번 이렇게 딱 공개하고 이름 공개하면 바로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또. 여성 구치소장이라면. 여성 구치소장입니다. 동부구치소장을 하다가 남부구치소장으로 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밑에 뭐 대체로 이런 보안과장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하는데 누가 했든 상관없어요. 최고 책임자는 구치소장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박경선이라는 구치소장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마 인권위에 제소를 했다면 제소 대상자는 그 박경선이 구치소장이죠. 구치소장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인가요? 그 권영세 권성동이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완곡하지만 뼈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하여간 누가 봐도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국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탄핵도 안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본인도 유승민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안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죠. 결국 지금의 이 상황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정말 뭐 한 9년 만에 반복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내 단합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당 단합을 요구한 거고 그 얘기는 한동훈 보고 좀 입 좀 닫고 있어라 당분간. 지금 이 한동훈의 그 등장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아니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나오면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 하필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뭐 책 내면서 또 판을 흐트러뜨리고 있잖아요. 이게 당 지지율이 주춤하는 것도 지금 한동훈 등장과 시기가 겹치는데 이 한동훈이 등장하니까 또 이게 뭔가 하여간 아주 뭐 미묘하지만 단 몇 %라도 까먹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하여간 그걸 박 대통령도 안타까워하는 거죠. 지금은 정말 모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탄핵 기각을 시켜야 할 시기인데 이때 이상한 게 튀어나와가지고 이 또 단합을 해치고 있다. 그 탄핵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당론이 있죠. 네, 지금요? 예. 지금 당론을 아직 안 정한 걸로. 탄핵 반대 아니에요. 그걸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 당론으로 정했나요? 예. 네. 아니 근데 탄핵 반대를 정했으면 탄핵 반대 시위에 당 대표랑 원내대표 나와야죠. 왜 개인 의견이?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당론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당론으로 안 정했다면 그건 정말 갖다 버려야 될 정당이고. 당론으로 안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하려면 뭐 그 의원총회를 하든지 뭐 최고위원회에서 당론 결정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결정 과정이 제 기억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개인적으로 참여한다 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 당론도 정하지 않고 지금 저러고 버티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불법 구금돼 있고 탄핵 심판이 오늘 내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집권당은 당론도 없이 저러고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 나가는 국회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거고 지도부는 우린 몰라. 저 당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쌍권총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네. 예, 마무리 한 말씀 들어야 되겠네요. 예. 마무리하면 네. 결국 뭐 이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곤 지금 어쨌거나 현재의 평의 과정이 굉장히 보안이 유지가 돼서 전혀 정보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 쪽에는 그런 의심들을 하는 분이 있어요. 문영배하고 직접 뭐 이재명이 연락을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건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찌됐거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결국 3월 8일에 다시 한번 광화문에 모여서 국민 여론을 저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이 4명 말고라도 다른 4명이 흔들림 없이 기각 쪽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른 이런저런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은 다 하여간 변론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하여간 탄핵 기각에 온 국민적 열정,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의 모든 땀과 눈물을 다 쏟아 부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이건 다 이심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이 시작됐고, 또 원외당협 위원장들도 1인 시위를 헌재 앞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헌재로 집중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강영석 변호사 말씀도 뭐 여러 중요한 일들이 다 있지만 지금은 헌재 판결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한테 우리의 뜻을 알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다. 그런데 알리려면 더 많이 모이고 더 크게 외쳐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예, 오늘 강영석 변호사 이제 헌재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다. 더 많이 모이고 더 크게 외쳐야 된다. 광화문 집회 또 올라가시겠네요, 연단에. 뭐 아직은 모르겠는데 또 가서 앉아있어 올려줄 것 같기도 하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 그 엄청난 집회에서 연설한다는 것 자체가 3시간 앉아있으면 올려서 마이크 주는군요.
예, 많은 분들이 이 광화문 현장에서 강영숙 변호사의 이 연설 사자우를 다들 뭐 정말 연호하면서 함께 한 그 장면이 3월 8일 날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